붙들고 그게 바로 자유분명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능하면은 좀 짧게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받고서 토론하는 상태로 제가 기억할 거예요. 자, 우선은 우리 경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일부 전문가들은 금년 9월, 10월에 나라 구조라고 합니다. 왜냐? 우연은 계속 적자입니다. 세수는 안 거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에게 돈 구워줘도 집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전 정부를 위시해서 돈을 놀아주는 것만 주로 했습니다. 젊은이들이 회사를 그만두면 취업수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것은 노력하는 만큼, 열심히 하는 만큼 자기의 인컴이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나라 어떻게 받는지 그냥 국가 제도가 정치적 인기를 얻으려고 돈을 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보면 딱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뭐냐? 사회주의는 고루고루 잘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돈 많이 버는 사람이 고루고루 잘 살아야 되니까 돈을 놀아줘야 됩니다. 자본주의는 뭐냐? 내가 노력하는 만큼 내 수입이 있고 그거를 자기가 인생을 즐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철저하게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노력하는 책임을 지는 겁니다. 사회주의는 그 제도 속으로 들어가면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살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주의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침 그래도 북한은 사회주의, 우리는 자본주의를 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이런 아카데미를 하려고 하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뭐냐? 자유와 참여성입니다. 내 스스로 자율적으로 창의력을 내가지고 돈도 벌고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그런 창의성을 교환하고 그리고 이 사회에 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우리가 문의를 만들고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오늘 이 모임에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하나의 산업계에 희격적인 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 카피 머신에 캐논의 카피 머신이 있고 젤스의 카피 머신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젤스는 카피 머신 원료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캐논의 연구 담당 사장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동경 공대를 졸업해서 캐논에 들어갔더니 연구소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연구소라는 게 창고지 아무도 없더래요. 네? 젤스는 근데 거대한 중앙연구소에 박사까지 꽉 찼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동경공대를 졸업하고 캐논에 연구원으로 들어갔는데 황량하더래요. 살아사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오늘날 복사기의 가장 인기 많은 데가 칼라 복사기인데 칼라 복사기는 캐논이 압도적입니다. 왜 이렇게 압도적이 되느냐? 이 이야기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근데 이건 사실 산업계의 하나의 신화처럼 된 이야기입니다. 자, 우선 앞쪽에서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캐논 연구소에 들어가서 연구할 것도 없으니까 배를 타고 한 달이 걸려서 뉴욕에 도착했어. 그래서 제렉스 연구 본사에 다락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제렉스의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나오는 거를 분석하고 얘가 본사로 보내고 그를 근거로 연구했답니다. 그러니까 캐논은 제렉스의 거지 일종의처럼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그리고 제렉스는 세계적 석학들 연구원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캐논의 칼라 복사기는 세계 1등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겠느냐? 제렉스는 거대한 연구소에 그 박사학위 가진 그 사람들이 연구원인데 캐논은 그런 우수 연구원을 쓸 수가 없으니까 복사기에 관련되는 세계적 학회를 다니면서 그 학회에서 발표하는 전현 교수가 뭐냐가 그 사람을 딱 잡아가 그 사람하고 돈을 좀 주고 공동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잡고 바깥쪽에 있는 복사기 세계 학회를 다니면서 우수 머리를 갖다 조립을 해서 그래서 그 만들어낸 게 뭐냐? 칼라 복사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보면은 제렉스는 안방에서 자기들끼리 열심히 연구했고 캐논은 바깥쪽으로 다니면서 우수 머리를 갖다가 잡아가 그 사람들의 액을 복근해서 우리 같이 머리 만들기 연구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우리한테 희망이 있죠. 우리가 세계적인 두뇌를 우리가 제가 전에 최로 선보하는 것처럼 찾아다녀야 돼요. 그 사람들 끌어모아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 끌어모으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김용필 교수하고 몇몇 사람 같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데 찾아다닐 수도 있는데 근사는 아니죠. 그 사람들 모시는 하나의 그 만들자. 그러니까 세계적인 과학 분야들을 갖다 모시가 그 사람들의 머리에 들어있는 걸 갖다 탈수를 하자. 그 탈수기가 뭐냐? 전당입니다. 잘 아시지만 예술 전당이 있음으로써 우리나라의 테이크아웃이 세계화가 됐습니다. 과학의 전당을 잘만들면 세계적 분야를 유치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머릿속에 있는 최첨단 기술을 탈수를 해서 그렇게 조립을 하면 우리가 캐논보다 풍부해집니다. 피진 과학의 전당을 착수했는데 드디어 과천에 가장 멋있다. 우리도 아마 1조가 넘는 동안 과천시장에 우리도 후배공사를 해서 과학의 전당을 직접 했습니다. 예. 박수 한번 주세요. 과학 전당이 만들어지면은 이게 뭐냐면은 바로 예술의 전당이 케이크하고 세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한국어가 제1외국어로 우리나라로 책정됩니다. 그래서 과학의 전당을 만들면은 K-사이언스 세계화를 하자. K-사이언스 세계화를 하면은 제네스를 제치고 캐논이 없어는 것처럼 우리는 캐논보다 더 순서가 됩니다. 그래서 과학의 전당을 갖다가 드디어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입법위원회는 강산이 국회의장인 사람이 입법위원장을 맡고 각계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에 계신 분들도 우리 소재학 교수님을 도왔던 공장님을 도왔던 간에 가능한 자는 과학의 전당은 바로 캐논이 제네스를 뛰어넘는 이상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세계적 과학 분야의 융합장이다. 그래서 그게 이제 급속히 진행됩니다.
지금 그 과천에 그 땅은 우리 돈으로 1조가 넘습니다. 그럼 두번없이 담에 나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무사히 죽기 전에 이 일을 지금 끝에 끝내고 싶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마침에 정치 아카데미에 지금 나왔는데, 사실은 잘 아시지만 이런 역사적인 일은 정치가 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형편없는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또 더불어 정치는 역사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게 정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정치 아카데미가 과학의 전당, 이 역사적인 과학의 전당을 만드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을 오늘 강곡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이러한 일 중에 가장 큰 거는 잘 아시지만은 세계를 빌려보면은 러시아는 어립니다. 첨단 기술, 기술 기술은 러시아가 제일 큽니다. 그리고 유은 심장입니다. 돈입니다. 이걸 하면 돈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첨단 기술을 산업화하는 데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를, 미국은 심장 피, 러시아는 머리, 이거를 우리가 과학 전당을 통해가지고 양쪽에 우지를 지어야 돼요. 그래서 세월도 드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런 자리를 저한테 마련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 제가 이거 사실인데 제가 2년 반 전에 대형 교통사고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은 애가 6개월을 침대에서 막 누워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 이리 되면 병원에서 환자로 죽겠다. 그래서 제가 그릇도 제대로 못 걷는데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자가용공부를 했습니다. 그 지금 그릇도 걷고 매일 출근하고 일 다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잘 아시지만 자기 자신이 주치입니다. 그리고 요사이 어떠냐면 100세 시대, 150세 시대를 그럽니다. 왜냐? 하버드 의과대에서 그렇지만 내가 나이가 청춘이다, 34시다, 꼭 확신하면 자기 몸이 34시 된다는 겁니다. 나는 이 나이가 들어서 이게 어떻게 하느냐, 이리 생각을 하면 스스로 그 사람은 90도, 100도도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림의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따라가지고 자기 병이 났을 수도 있고 병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요새 우리 진도사회가 뭐냐면은 낙천적인 150 인생 클럽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들어온 사람들은 154 이런 하나의 인생 클럽의 멤버다 이제. 그래서 그분들끼리 모여가 그래 김총각 도대체 건강이었대. 요새 이게 내가 너무 건강이 좋아 틀리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애인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느라고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망설이 있었다, 문제 있었다, 얘도 잠시 아카데미 보라, 그것도 안 하겠다, 이래 하면은 그때 늙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게 바로 다 내 마음이다, 이제 내 마음. 그래서 박봉월 씨의 내 마음이라는 노래가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노래를 배울 때는
이쁜 여고생을 생각했습니다. 그래 되었는데 그 가사만 제가 간단히 이야기하고 지고 서로 자유로운 들어가겠습니다.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먼저죠. 나는 그대의 흰 그림자를 안고 꽃같이 그대의 곁에 있습니다. 내 마음은 촛불이요 그대 정문을 닫아줘. 나는 그대의 비도로 자라겠으며 처음에 똥을 것도 나는 되기 싫다고합니다. 내 마음은 나그네요. 그대 피를 줘. 나는 고요히 길을 기울이며 나의 마음을 채워옵니다. 그리고 사실이 내 마음은 나겠죠. 잠깐 그대의 뜰에 머무르고 이제 바람을 불면 나는 또 나그네같이 여론이 큰 데를 떠나가리라. 이게 내 마음의 가슴